요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게 머리가 안 좋아서 수학을 못한다. 특히 수학 머리라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수학 머리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수학은 재능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제 주변에 같이 전공했었던 친구들이나 공부 잘했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사소하게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쓰느냐,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느냐,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느냐. 그래도 두 분이 수학이라는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으시다면? 어렸을 때는 또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보실 수 있게 문제 10가지 정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시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수학 생각의 기술의 저자이신 박종화 박사님을 모시고 수학교육에 대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 쓰고 강의하는 박종화라고 합니다. 초등아이들이 고등아이들처럼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다 똑같은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가 있고 단거리 선수가 있죠. 네. 100m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는 다르잖아요. 수학 공부한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입시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죠. 고등학생은 단거리 선수처럼, 초등학생은 장거리 선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바로 뭔가 급하게 터지는 일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 아이가 국영수 이런 걸 공부해야 할지 아니면 야구 선수가 될지 미술가가 될지 정말 모르잖아요. 네. 그런 다양성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3 아이들처럼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초등아이들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생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으로 재미하고 흥미 같은 거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인 경험이 어렸을 때 수학 퍼즐 같은 거 풀러보면은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게 우리가 개그 콘서트 보면 재밌죠. 맞아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막 울고 나와서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재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머리를 썼을 때 뭔가 아하 하고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재미를 느끼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인지적인 재미를 아이들한테 키워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학 성적이랑 연결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갈 때는 시합에 나가는 선수처럼 갖추어지는 것도 좀 필요하죠. 초등학생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인지적인 재미라고 하면은 고등학생들의 수학에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뭔가 필요한 것을 잘 갖추고 부족한 것을 잘 메꾸고 뭐 필요한 것에 따라서 스케줄 맞게 질적으로 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나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인지적인 재미에서 그냥 감각적인 재미 있는 부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재미로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하죠. 어떻게 열심히 하게 이끌어 줄 거냐 했을 때는 인지적인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까지 이끌어 줘야죠. 요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게 머리가 안 좋아서 수학을 못한다. 그럼 특히 수학 머리라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수학 머리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수학은 재능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제 주변에 같이 전공했었던 친구들이나 공부 잘했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일정 부분의 수준만 넘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턱은 있는 것 같은데 턱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IQ 한 90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의성은 IQ가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IQ가 120이 넘어가면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IQ가 150인 사람이 130인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어느 턱만 넘어가면 다 비슷하다. 생각해보면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요. 열심히 하는 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 이런 걸 심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그릿이라는 네.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그릿이 있어야 한다. 공부하는데도 그릿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공부도 진짜로 하고 싶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성적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하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 보면은 물 위에는 이만큼 있는데 물 밑에는 많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분이 더 크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 꼭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갖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애는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어떤 애는 2주에 한 번씩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겠죠.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머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나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하고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하고 실험을 했는데 21 빼기 6 같은 계산을 하라 그러면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일수록 21 빼기 6을 20 빼기 5와 같은 약간 단순한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더래요. 네. 근데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는 애일수록 21 빼기 6을 21, 20, 19, 18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한다는 거죠. 계산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틀리잖아요. 네. 문제 틀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이거 잘 모르는구나. 더 연습해야지. 하면서 똑같은 문제 한 10개 주겠죠. 그 애가 그거 풀면서 지겨워. 나는 수학 머리가 없나 봐. 그러면서 나는 공부가 싫어. 이렇게 돼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21 빼기 6을 20 빼기 5와 같이 약간 단순한 형태로 바꿔서 계산한 아이들은 문제를 빨리 풀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으니까 수학 재밌어. 수학 문제 또 주세요. 또 풀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풀고 많이 풀고 하면 더 잘하겠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선생님이 시킨 방법대로 한 아이는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한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게 된다는 게 흥미로운 그런 실험이었어요. 근데 21 빼기 6을 몇 살 아이들이 계산할까요? 한 6살? 7살? 8살? 그 정도 상태에서 엄마가 시키지 않은, 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뭘 한다라는 게 두려운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상승 효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21 빼기 6을 20 빼기 5와 같이 바꿔서 계산하는 게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센스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센스 있는 플레이 같은 거 할 때 그것도 사실은 누적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괜찮았으면 저기서는 약간 다르게 또 해보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센스를 스스로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숫자 감각 같은 것도 키워주는 것, 도형의 모양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해보면서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뭔가 자기가 딱 제시했을 때 사람들한테 센스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기억했다가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런 게 수학을 하는데 센스를 기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학 센스에 관련돼서는 수학적인 사고라고 이름 붙일 만한 거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서 분류를 해봤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에 맞게. 네. 논리 논리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관찰이 대표적인 겁니다. 나눠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약속을 잘 파악하는 것. 그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비교 같은 것도 실제로 수학적인 생각 이런 거를 키우는 데 중요하고요. 어쩌면은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입니다. 이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 공부라는 거는 모르는 거를 내가 아는 거랑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가끔 정말로 안타까운 아이들이 모르는 걸 그냥 모르는 채로 받아들여요. 모르는 거 모르는 채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해도 어렵고 오래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를 아는 거랑 연결시키면은요, 그때서부터 이해가 되는 거고요.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수록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기억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앉혀놓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센스는 코치가 키워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은근슬쩍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멋지라고 사람들이 네네. 얘기하죠. 슬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뭔가 해줘가지고 아이가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그 아이가 실제로 나중에는 또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이야기랑 관련해가지고 캐롤 드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칭찬에 대해서 실험한 거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면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칭찬이 제일 나쁜 칭찬이래요.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100점 맞는 시험을 반 다음에 반 나눠서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는 그룹하고 너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다른 칭찬을 준대요. 그리고 나서 또 시험을 보고 그러면은 넌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 난 똑똑한 사람이니까 기분 좋다. 라고 생각했다가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안 푼다는 거예요.
거예요. 왜 안 푸냐면은 나는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괜히 문제 풀다가 틀리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멍청하네 이런 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거죠. 도전적이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더 많이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한 6개월, 1년 지나서 다시 시험을 보면은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성적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실험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네. 사소하게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쓰느냐,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느냐,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느끼기에 제가 조금 달라졌는데 수학을 이제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뭐 부모님마다 개인차가 있게 느끼는 거겠지만 첫 번째는 뭐 한다 그럴 때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알았어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 하고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같은 거가 중요한데 실패했을 때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실패라는 거는 세상에 없다,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야. 아이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아이들도 생각보다 생각이 있거든요. 네. 아이들도 내가 지금은 안 좋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좋은 걸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뭔가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과 아내분 두 분 다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주변에서 저 집 애들은 얼마나 수학을 잘할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되게 나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이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인드세트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고정 마인드세트라는 단어가 있고 성장 마인드세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애들도 키가 크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세트라 그러면은 성장 마인드세트는 재능이나 지능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성장시키는 거야.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말하고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 수학 전공했으니까 수학 잘하겠구나 이런 게 고정 마인드세트를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고정시키지 말고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능이나 지능 같은 것도 나의 상태에서 키워가고 성장시키고 누구든지 일정한 수준이 되면 다 충분하게 배울 수 있다. 이런 게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머리도 키울 수 있는 거고 수학 센스도 키울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죠. 네. 센스는 많은 사람들은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결과만 봐서 그래요. 결과만 보면 천재는 네. 타고난 거라는 거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러죠. 과정을 다 공개하면 저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도 두 분이 수학이라는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것이라던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같이 놀려고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어리지만 전 성인이니까 둘이서 놀면은 IQ가 비슷해지면은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잖아요. 네. 5살짜리가 10살 아이가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 그렇죠. 쓰는데. 그래서 같이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1000피스짜리 퍼즐 아세요? 네. 뭐 그런 거 맞추는 것도 기억나고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어쩌면은 잔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불편함을 이겨내는 게 공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공부한다 그러면은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르는 거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 쓰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는 거 반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쓴다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했다고 똑같이 10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10시간 중에 진짜로 모르는 거를 공부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얼만큼 잘 견뎠냐 이런 게 성적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하는 것보다 관찰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그 다음 처리 과정인 거죠. 사람들은 수학 그러면 계산하는 것만 떠올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산하는 거는 진짜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과정을 다 설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처리 과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인 것 같아요. 잘 보는 거죠. 잘 보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잘 봐야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본다라는 말을 IC라고 할 때 IC 그러면은 본다라는 뜻보다도 알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보는 게 아는 거거든요. 영어 뉘앙스로 IC라는 말이 있고 I know라는 말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차가 막혀가지고 그쪽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럴 때 I know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은 아 그거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이래요. 근데 I see라는 말로 시작하면은 아 내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실제로 알게 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문제 해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관찰하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실질적인 계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학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우스를 항상 뽑습니다. 1서부터 100까지 다 더하라고 선생님이 시켰는데 네. 거꾸로 100서부터 1까지 써놓고 101이 맞아요. 100개 있다, 50개 있다 뭐 해가지고 뭐 계산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 들어봐도 천재들의 대단한 능력은 머릿속으로 엄청난 계산을 했다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잘 보고 잘 파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학 센스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수학 센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학 강연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강연에서 수학이 얼마나 재밌고 유용한 것인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만한 유익한 얘기가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지적인 재미를 느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에 있었어요. 네. 거기에 칠판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칠판이 있었어요. 사범님이 이렇게 문제를 하나 딱 들었어요. 9개의 점을 직선 4개를 이용해서 연필을 띄지 말고 해봐라. 이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쵸. 이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답을 딱 얘기해 줄 때 머릿속에 야 이런 거구나 하고 굉장한 인지적인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생각날 때마다 아 사람들한테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자기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1서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만 빈칸에 넣어서 완성하셔.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를 풀고 얼마나 쾌감을 느꼈는가 이런 얘기를. 이게 언제겠어요? 아마 9살, 10살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그때 느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 수학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일단은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 이런 얘기서부터 생각해보면은 다 재미하고 흥미가 있어야지만 하게 되는데 정말로 재미있게 인생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열심히만 하는 것보다도 재미있고 즐거워서 열심히 하게 되는 선순환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학 퍼즐 같은 걸 풀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문제를 인지적인 재미를 느끼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보실 수 있게 문제 10가지 정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시면서 아이들의 인지적인 재미를 키워주시고 선순환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계속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